특정 후보 우세 투표함이 막판에만 열릴 수 있느냐, 그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개표가 되고 공표가 되기 전에 방송이 되는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다. 연어야 이게 도대체? 미스터리다. 연어.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표 과정을 다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투표함이 도착합니다. 박스가 이렇게 도착하죠. 맨 앞에가 개함부라는 데요. 뚜껑 엽니다. 여기서. 그래서 확 뿌려요. 확 뿌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종이를 같은 방향으로, 왜? 기계에 넣기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지런하게 해요.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이 줄이 이겁니다. 기계에 돌려요. 그러면 그 기계에 돌리면 여기에 개표 시작 시간과 개표 끝난 시간이 자동으로 찍혀요. 이렇게 개표 상황표라는 데가. 이 기계가 이걸 출력한다고. 이걸요. 그러면 자동으로 찍히는 거예요. 이게 이 시간이. 그 다음이 이제 심사집계부죠. 심사집계부라는 건 기계가 100장씩 묶은 걸 가지고 100장이 다 그 한 후보의 표가 맞는지 손으로 일일이 보죠. 근데 이게 부실하다고도 주장을 하죠. 그런 다음에 100개를 다시 세요. 100개가 맞나? 뭐 100개는 맞죠, 항상. 기계가 일단 100개를 셌으니까. 맨 뒷줄이 위원 검열석이 있어요. 여기서 도장 찍는 거예요. 맞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위원장이 사인을 합니다. 도장 꽝 찍어가지고. 자, 이 숫자가 맞아요. 방송 내보내세요 하고 공표를 해요. 도장 꽝 찍죠? 그런 다음에 시간을 적어요. 맨 밑에. 손으로. 기계가 만든 종인데 기계가 시작해서 끝낸 시간. 사람이 이거를 맞다고 확인하는 시간이 딱딱 적힌단 말이죠. 이 문서를 그 옆에 있는 기록 보고석에서 이게 다 넘어오면 그 다음에 그 숫자를 입력해요. 이 동네에서는 몇 표가 나왔다고. 입력하면 이 입력한 것이 서버를 통해 가지고 중앙 서버에 모여요. 전국에서. 그런 다음에 방송국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종이는 어디로 가느냐? 종이는 개표 상황표라고 그 개표 사이트에 붙여놔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게 전체 플로우예요. 개표장에서. 이 순서는 역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개표 전에 방송된 게 43개. 그리고 분류기가 돌아가는 시간대인데 방송된 게 41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표, 그 위원장 도장 찍고 몇 시라고 시간 적는 그 시간 전에 방송된 게 960개. 그리고 동시된 게 1300개. 더 이상한 케이스는 개표함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다 개표함이 도착한 이유인데, 연어2!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1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시오. 라고 문제를 냈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답변이 왔어요. 그 개표소는 다른 지역보다 중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중력 특이점을 형성하는 것이고, 중력적이 강하면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입증하였다. 또는 개표소가 이동하는 가속 운동이 일어났고 그 가속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울수록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그러니까 개표소 옆집이 블랙홀이었거나 개표소 자체가 엔터프라이즈 온 거예요. 이게 스타트rek에. 이재우 씨 감사합니다. 이런 정답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한 가지 정정할 점은 전북 하서면 케이스를 제가 방송하면서 이게 연어2 현상인데 연어1 현상으로 방송에서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투표가 14,400개다 보니까 제가 막판에 혼란이 좀 있었는데, 여전히 연어는 연어예요. 근데 이걸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모니터링 한 분이 있었어요. 분들. 그분들이 이거 연어2. 오케이, 감사. 사실 여기까지는요, 저는 선관위가 어떻게든 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미리 알려주면 안 되죠. 선관위에서 전화 안 왔었어요? 저한테는 안 왔어요. 근데 어떻게든 답을 할 수 있어. 사람이 한 거니까. 실수, 기계, 오작동. 굉장히 교통이 원활했어. 아니면 미리 작성했어. 투표록을. 끝날 시간이 뻔하니까 미리 작성했어. 사람이 하는 얘기 그럴 수도 있잖아. 빨리 가려고 미리 써놨다. 또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6시 정각으로 끝났다니까. 기타 등등. 사실 이거를 이상하다까지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그게 납득이 되든 안 되든 답변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고요. 근데 제가 진짜 답변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앞으로 나올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는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미분류 미스테리라는 게 있어요. 오늘의 퀴즈예요. 개표 과정은 투표함 개함, 투표지 분류, 심사 집계, 공표와 보고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함은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을 개봉하여 모든 투표지를 펴서
분류하기 편안하게 한 방향으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정리된 투표지는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 각 후보자별로 분류됩니다. 이때 여러 가지 사유로 미분류된 투표지는 미분류함으로 모아집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어용 PC가 필요하며 분류 결과를 출력하기 위한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그럼 개표 과정에 사용되는 투표지 분류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아볼까요? 가상으로 기표한 투표지 100매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먼저 투표지를 투입구에 가지런히 넣고 분류 버튼을 클릭합니다. 분류가 시작되면 투표지는 투표지 분류기의 이미지 스캐너를 통과합니다. 스캔된 투표지 이미지는 제어용 PC의 모니터에 표시됩니다. 제어용 PC는 정상적으로 기표한 투표지인 경우 몇 번에 기표되었는지 판단한 후 해당 번호의 적재함으로 이송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그럼 미분류는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요? 미분류된 투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는 무효표로 미분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효표로 보이는데 미분류된 투표지도 있군요. 왜 그럴까요? 구분 담당에 기표가 되어 있군요. 기표인주가 많이 번진 경우도 있고요. 기표가 일부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네요. 그리고 유효하게 기표한 후 기표란 이외에 기표한 투표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표가 올바르게 되어 있다면 후보자별로 잘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분류. 미분류가 뭔지 아시겠죠? 기계가 분류를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일종의 오류죠? 나 이거 못하겠다고 톡 토해낸 거예요. 오류. 그래서 이렇게 미분류라고 되어 있는 칸에 착착착착 쌓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투표지는 굉장히 단순해요. 이미 틀은 정해져 있고 도장한 군데만 찍는 거거든요. 작년 여름에 제가 일본 예를 들었는데 일본은 손으로 쓰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긴 기계예요. 뭐 구조는 다르지만 원래는 똑같아. 착착착착 읽어가지고 분류하는 거예요. 오류율이 거의 제로예요. 여기는 물어보니까. 우리나라는 얼마냐? 읽는 건데 총 투표를 이만큼 했고요. 박 후보 이만큼, 문 후보 이만큼 가져갔어요. 표차가 100만 표입니다. 지난 선거 결과예요. 총 미분류가 100만이 넘어요. 111만이에요. 3.6% 전체 투표에. 집회를 감별하는 기계 있죠. 위조 집회 감별하는 기계. 그 기계가 100장 중에 3장을 진짜 돈이 아닌데 가짜로 읽어봐. 큰일 나겠죠. 그것도 해내요. 100%에 가깝게. 근데 어떻게 이런 단순한 걸 3.6%는 오류를 내냐고. 난 이 수치부터가 너무 이상한데 진짜로 이상한 건 이겁니다. 미분류 100만 개가 넘었죠? 110만 개? 그 구성이 어떻게 됐느냐? 나눠보면 완전 무효표가 11%예요. 완전. 그 동영상에 설명된 대로 딴 데 찍거나 뭐 잘못 찍거나 뭐 인주가 묻었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전체 중에 11%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10만 정도 된다는 거죠. 100만 중에. 이게 진짜 오류고요. 그 나머지 분류를 한 게 어떻게 되느냐? 박근혜가 총 미분류 중에 52%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35%를 가져가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 100만 개가 무작위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토해냈어요. 100만 개를 옆으로. 그러면 모집단이 100만 개 정도 되면 당연히 전체 투표하고 가까운 정도로 갈려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51대 47, 8로 갈려야죠. 그런데 미분류된 표는 박근혜가 52 더 많이 가져가고 문재인은 35밖에 안 가져가요. 100만 개 정도 되면 엄청나게 큰 모집단의 크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과 똑같은 비율로 이게 나눠줘야 돼요. 당연하잖아요. 기계가 뭘 구분을 했나요? 기계는 어쨌든 잘 못 읽겠다고 하는 걸 무악 토해냈으니까. 그런데 이 미분류된 것을 다시 사람이 손으로 분류합니다. 심사집계부, 아까 기계 다음에 심사집계부 하는 데 있죠. 거기 손으로 분류를 한다고. 그렇게 손으로 분류를 했더니 유효표 10만 개의 완전한 무효표 빼고 미분류 중에 분류를 할 수 있는 유효표가 52대 35로 나눠지져요. 그래서 이때만 득표차가 18만 표가 거의 20만 표가 여기서 벌어집니다. 미분류 속에서. 또 하나의 개념은 상대 득표. 그러니까 둘만 따져봐요. 둘만. 문재인, 박근혜.
박근혜가 60%를 가져가고 문재인이 40%를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상적인 표를 어떻게 나눠 가졌냐? 당연히 득표율대로 나눠 가져야죠. 통계적으로 5.1대 4.9로 가져가야 되는데 6대 4가 됐다고요. 거의 여기서 20% 차이가 가까이 벌어진 거예요. 19%, 18%, 20% 가까이. 이 18%, 19%는 생각해 보시면 이 18만 표차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어떤 표를 문재인으로 판독할 것인지 박근혜로 판독할 것인지에 따라서 한 표가 일로 가면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한 표는 두 표의 효과를 내요. 전국 득표율은 51.36대 40.86으로 끝났어요. 이게 전국 득표율이에요. 그래서 표차가 3.5% 났어요. 이게 대선의 결과입니다. 근데 미분류만 따지니까 표차가 16.95%, 3.5%가 아니라 거의 17%가 난 거예요. 4.5배가 더 많이 났어요. 어떻게 미분류에는 박근혜 표만 많이 나오는 거죠? 더 자세히 볼까요? 지역별로 봐요. 박우세 지역이었던 곳. 박근혜 대선 득표율은 이 지역에서 이렇고요. 각각. 그리고 그 지역에서 박의 미분류를 통해 얻은 득표율은 이렇습니다. 박의 득표율은 비슷하거나 조금 높거나 해요. 다른 지역도 다 보세요. 비슷하거나 조금 높거나.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문재인을 보세요. 문재인이 경상남도에서 대선 득표한 건 36%예요. 근데 미분류에서는 20%밖에 못했어요. 울산에서 보세요. 울산이 대선에서는 39%를 했어요. 문재인이. 미분류에서는 26%밖에 못했어요. 부산에서 39%, 미분류에서는 29%. 서울 볼까요? 서울은 문재인이 이긴 곳입니다. 박은 46, 조금 덜 했어요. 근데 문재인은 자기가 이긴 동네에서도 37밖에 못해요. 서울에서 51.4%를 득표했단 말이죠. 그러면 미분류에서도 50%대가 나와야 돼요. 근데 37%야. 광주, 압도적으로 이긴 곳이죠. 광주는 박근혜는 전체는 7.7%, 미분류에서는 9%를 했는데 문재인은 91%를 했어요. 전체 다 합쳐서. 근데 미분류에서는 80%밖에 안 했어요. 문재인은 일관되게 10% 이상씩 미분류에서 다 집니다. 10% 이상씩.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근접한 시나리오는 분류할 때 문재인과 박근혜가 애매모호해요. 그러면 가능하면 유리하게 박근혜에게 판정을 해줬어. 이게 하나의 시나리오 가능합니다. 아니 그 판단은 개인이 하나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미분류가 되면 이 위원장까지 그렇죠. 가요. 근데 박근혜와 문재인이 바로 연결되죠. 요 가운데 찍어버렸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갔으면 박근혜로 해줘. 그렇다고 되게 너무 지나치게 전국적 현상이에요. 예외 없어요. 전국적으로. 이 현상이 벌어진 것은. 예외가 없고 그 수도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광주 지역 같은 데서 그럼 광주 지역 문재인 압도적으로 유리한 곳에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 광주, 전라, 전북 이런 곳에서도 보시면 막 14% 그렇게 빠졌어요. 10% 이상씩 다. 문재인에게 다 그렇게 불리하게 갔다고. 박근혜 쪽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조금 높거나 이거 어떻게 됐을까? 그 시나리오로도 해명이 안 된다고. 통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요. 퀴즈입니다. 퀴즈. 저는 이것을 미사현상으로 봅니다. 미분류표의 일방적인 박근혜 자랑. 이 미사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속에서 이게 다 넘어오면 그 다음에 그 숫자를 입력해요. 이 동네에서는 몇 표가 나왔다고 입력하면 이 입력한 것이 서버를 통해 가지고 중앙 서버에 모여요. 전국에서. 그런 다음에 방송국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종이는 어디로 가느냐? 종이는 개표 상황표라고 그 개표 사이트에 붙여놔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게 전체 플로우예요. 개표장에서. 이 순서는 역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개표 전에 방송된 게 43개. 그리고 분류기가 돌아가는 시간대인데 방송된 거. 그런 다음에 100개를 다시 세요. 100개가 맞나? 뭐 100개는 맞죠 항상. 기계가 일단 100개를 셌으니까. 맨 뒷줄이 위원 검열석이 있어요. 여기서 도장 찍는 거예요. 맞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위원장이 사인을 합니다. 도장 꽝 찍어가지고. 자, 이 숫자가 맞아요. 방송 내보내세요 하고 공표를 해요. 도장 꽝 찍죠? 그런 다음에 시간을 적어요. 맨 밑에. 손으로. 기계가 만든 종인데 기계가 시작해서 끝낸 시간. 사람이 이거를 맞다고 확인하는 시간이 딱딱 적힌단 말이죠. 이 문서를 그 옆에 있는 기록 보호 특정
특정 후보 우세 투표함이 막판에만 열릴 수 있느냐, 그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개표가 되고 공표가 되기 전에 방송이 되는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다. 연어야 이게 도대체? 미스터리다. 연어.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표 과정을 다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투표함이 도착합니다. 박스가 이렇게 도착하죠. 맨 앞에가 개함부라는 데요. 뚜껑 엽니다. 여기서. 그래서 확 뿌려요. 확 뿌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종이를 같은 방향으로 41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표 그 위원장 도장 찍고 몇 시라고 시간 적는 그 시간 전에 방송된 게 960개. 그리고 동시된 게 1300개. 더 이상한 케이스는 개표함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다 개표함이 도착한 이유인데, 연어2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1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시오 라고 문제를 냈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답변이 왔어요. 그 개표수는 다른 지역보다 중력이 강하게 왜 기계에 넣기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지런하게 해요.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이 줄이 이겁니다. 기계에 돌려요. 그러면 그 기계에 돌리면 여기에 개표 시작 시간과 개표 끝난 시간이 자동으로 찍혀요. 이렇게 개표 상황표라는 데가. 이 기계가 이걸 출력한다고. 이걸요. 그러면 자동으로 찍히는 거예요, 이게. 이 시간이. 그 다음이 이제 심사집계부죠. 심사집계부라는 건 기계가 100장씩 묶은 걸 가지고 100장이 다 그 한 후보의 표가 맞는지 손으로 일일이 보죠. 근데 이게 부실하다고도 주장을 하죠.